오늘 강의 주제는 공지해드렸다시피 가족력 컨설팅으로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후기 잘 남겨주신 분들에게 강사님이 상담 때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하니 오늘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후기 상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1분인데요. 저희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강사님께 전달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저 목소리 들리나요? 제가 지금, 저 시작해도 되는 거죠?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세일즈로 사업하기 오픈 채팅방에 계신 모든 설계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11년째 소개 영업을 유지해오는 영업 비법을 저 가감없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연보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들 벌써 화면에 이 뭐가 표시가 됐네요. 다들 처음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 영업하시면서 그 처음 고객님 대면했을 때 그 떨림과 설레임 같은 게 있으셨을 텐데요. 제가 지금 그래요. 그 느낌이네요. 그렇게 강의를 11년 동안 매월 뭐 되게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요. 줌 강의는 처음이다 보니까 오늘 이게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될지 걱정 반, 설레임 반 그렇습니다. 혹시나 제가 중간에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구나 너른 마음으로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저는 뭐 제 소개 잠깐 간단하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누구를 만나든 내가 DB 영업을 하든 개인 영업을 하든 소개를 받던 뭐 예를 들어 뭐 법인을 찾아가든 누구를 만나도 처음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대면을 하잖아요. 어, 내가 절대 꿀리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게 컨설팅 필승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11년 동안 어떻게 이런 소개 영업을 할 수 있었는지 가족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짧게 한 시간, 이게 물론 한 시간짜리 강의는 아니에요. 최소 아무리 짧아도 두 시간 이상은 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 세일즈로 사업하기 식구들에게 제가 한 시간 동안 가족력 컨설팅으로 이렇게 고객 창출을 할 수 있고 소개를 끊임없이 받아올 수 있고 한 사람을 만나려고 했던 게 한 세대,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를 오늘 한번 제가 한 시간 동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화재에서 9년 동안 열심히 고객님들 챙겨드리다가요. 23년 5월에 인카금융서비스라는 GA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 삼성화재에서 신인으로 있을 때 그 가족력 컨설팅의 RP 경진대에 나가서 1등으로 수상을 하면서 그게 계속 밑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건데, 제 오늘 강의는 어려운 거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시간 동안 저랑 함께 하면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얘기가 되겠구나. 컨설팅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겠구나. 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인카금융 서비스에 와서도, 전속에 있을 때, 원수사 전속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GA에 있는 설계사 분들께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를 제가 몸소 이제 느끼고 있지만, 그래서 사내 강사에 도전을 할 때, 우리가 만나는 고객님들의 어쨌든 저희는 보장 자산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고객님들이 헛돈 쓰지 않게, 이왕이면 이 고객님이 보험은 확률 싸움인데 조금이라도 더 보험금이라는 걸 아깝지 않게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내 강사에 지원을 했고, 현재는 지금 인카금융 서비스 공식 사내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름이 좀 특이해요. 저 지금 PPT도 여기다 누가 뭘 쓰셨는데 이거 어떻게 지웠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이름이 제가 연보라잖아요. 특이하죠. 그래서 한번 들으신 분들은 잘 잊지를 않는데 제가 2017년도에 개명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글 이름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저는 넓을 보, 펼칠 나 그렇게 해서 보라라고 쓰는데요. 제가 특유의 긍정 에너지가 있어서 나의 긍정 에너지를 넓게 펼치면서 살자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때부터 자꾸 몸이 넓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고객님들이 또 저 연보라는 사람도 더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객님들하고 만날 거리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가족력 컨설팅으로 이렇게 11년 동안 영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근데 제가 그 11년 동안 강의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았던 제 사진입니다. 저희가 보험 일을 하기 전에 포대기에 이렇게 어린 아이를 업고 있던 아기 엄마, 경력 단절녀였습니다. 경력 단절녀였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 회사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저는 가족력이 굉장히 심한 집안의 딸이었는데, 저희 집이 제가 그때 당시에 형편이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가 돼서 형편이 여의치가 않은 상태에서 매월 60만 원에서 2천 원 빠진 59만 8천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험회사 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왜 가면 이제 제 거 분석해보고 싶잖아요. 그때 분석을 했더니 저는 또 엄청난 이 매월 큰 돈을 헛돈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가족력이 심한 집안의 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주말에 사망해야 3억 6천만 원 나오는 20년나 80세 만기 보험에 열심히 돈을 내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음, 많은 생각이 들어서 나같이 이렇게 회사에서 나름 뭐 총무무도 하고 하면서 보험을 준비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엉터리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내 주변 애기 엄마들은 이걸 알까? 그리고 저 이렇게 포대기에 업고 있던 이 아이가 그 태어나기 전에 우리 태아보험들 가입하잖아요. 태아보험을 미리 가입을 했는데 출산 과정에서 이상 이제 뭐 골절도 되고 그다음에 심장에 이상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준비해놨던 태아보험에서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어요. 선천적인 이상이 있다고. 그때 당시만 해도요. 그래서 보험이 다 똑같은 보험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이거를 주변에 애기 엄마들한테 알리면 욕은 안 얻어먹겠구나,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제가 가족력 컨설팅을 하면서 활동을 한 결과 좀 달라 보이나요? 제가 삼성화재 있을 때 그 방송 촬영할 때 사진인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일을 시작하면서 온전히 변화된 연보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한 시간 이 지금 금토일 황금 연휴 전날 이 목요일 귀한 시간을 내셔서 지금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컨설팅 필승 전략에 대해서 제가 위험 분석은 전 국민이 아는 그것이라고 했는데, 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지금 살면서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다 하면 1번, 나는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하면 2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네. 오늘 많이들 건강검진들 경험 있으시네요. 그래도 아마 30세 이하분은 없으신가 봐요.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줌 강의가 지금 처음이라서, 밍님 2번, 한 번도 건강검진을 안 받아보셨어요. 몇 살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벽 보고 혼자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해서 저도 긴장을 그래서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소통하니까 괜찮네요. 저 혼자 아마 잘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중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두 분 정도가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아마 우리가 건강검진 하셨던 분들 중에서 병원에 가시면 이런 문진표 한 번씩은 작성해 보셨을 거예요. 또, 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초등학교 가서 아이가 이제 건강검진 학교에서 뭐 체력 검사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이런 문진표를 받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문진표에 항상 보면 상단에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거에 보면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다음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폼이 여러 가지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도 보면 부모, 형제, 자매 중에 앓았던 질병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또 암 건진 문진표에도 보면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중에 암에 걸린 분이 계시거나 과거에 걸리셨던 분이 있냐고 물어봐요. 이런 거 한 번씩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앞에 가서 다시 보시면 제가 오늘 가족력 강의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박스를 그렇게만 채웠지만 우리가 보험이라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고객님들 만나서 우리가 알리사항에 대한 체크를 하시죠. 고지 의무에 대해서 알리사항을 체크를 하는데 뭘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는 신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난감해 하시고 그다음에 고객님들께서 뭐 고지했다고 하시는데 그 정보가 때로는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건강검진 문진표를 감안을 하셔서 뭐 저희 지점에는 이 활동거리에 이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않으신 게 내가 이런 문진표를 한 번만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고객님들을 이제 컨설팅 하시기 전에 저는 그 보험 일을 하기 전에는요 질문하지 않는 게 삶의 미덕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가 보험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알아야 뭐 위험에 대비해주는 뭐 컨설팅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객님들 만나서. 그 질문을 여기 지금 우리 문진표에 보면 다 물음표 되어 있잖아요. 물음표. 여러분들도 고객님들한테 계속 물어보시고 물음표를 많이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계한 건 당연히 느낌표가 찍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진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컨설팅 하실 때 물어볼 이야기거리들이 여기에 정말 많이 숨어져 있거든요. 제가 이따 컨설팅 하면서 저의 노하우를 이야기해 드릴 때 지금 이 화면에 유방암 및 자궁 경부암 관련된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분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남성분에 대해서 45세 남자, 45세 이상의 남자 고객님을 만나게 되면 저는 그 질문해요. 소변 색깔, 소변의 거품, 그 다음에 소변의 냄새, 그 다음에 잔뇨감, 뭐 이런 것까지 다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남자분들 소개받아가지고 고객님들 만나면, 뭐 보험 가입하면서 그런 것까지 물어봐요? 나 보험 가입하면서 이런 얘기 처음 해보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러시죠. 네, 요즘에는 전립선 질환이 남자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해서 먼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다 여쭤봅니다. 만약에 여자 고객이셨으면 제가 생리 가지고 물어봤을 거예요. 뭐 완경을 하셨는지 이렇게 다 물어보였을 건데 남자 고객님이라서 제가 전립선 쪽으로 또 이렇게 또 여쭤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해를 하시고, 뭐 괜찮습니다. 요즘은 거품이 좀 일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스스럼 없이 하시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런 문진표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고객님들이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다. 어렵지 않다. 자, 이제 진짜 가족력에 대해서 풀어볼 건데요. 제 말이 혹시 좀 빠른가요? 빠르면 1번, 듣기 괜찮다 하면 2번 좀 눌러주시겠어요? 네. 듣기 괜찮다가 2번이죠. 제가 말하고도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속도로 좀 진행을 할게요. 제가, 살짝 설레이니까 살짝, 격양이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차분한 목소리인데. 자, 가족력에 대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가족력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다. 1번. 근데 대략 이런 거겠지 정도는 알고 있다. 2번. 근데 아예 나 가족력이 뭔지 모르겠다. 3번. 대략 정도 알고 계시고, 네. 어, 정확히 알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아예 모르겠다는 분은 아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저랑 잠깐 이렇게 한 시간 하시면서 가족력이 뭔지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네, 맞아요. 뭐든 뭐 유전인 것 같지만 오늘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유전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유전적인 것도 영향은 있겠지만
오늘 가족력 강의 들으시면 유전적인 거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많진 않으셨잖아요. 대략적인 거는 알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이게 제가 편집한 게 한 8분 정도 되는데 이거를 중강의에서 풀기가 조금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캡처한 걸 가지고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어, 그렇죠. 생활습관 좋아요. 정혜경님 맞아요. 오늘 제 강의 뭐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제 강의 들으시고 후기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영업 활동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신다면 우리 세일즈로 사업하기 오픈 채팅방에 후기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분한테 제가 이 편집한 영상이랑 이따가 또 시트지랑 또 그런 자료들을 아낌없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후기 또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상은 지금 틀지 않고 제가 가족력을 알면 내 건강이 보인다. 우리가 만나는 고객님들한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질병에 노출이 되고 어떠한 위험 리스크가 있는 거를 지금 만난 상태에서 우리가 잘 한 살이라도 보험 나이 젊고 건강할 때, 보험료 저렴할 때 대비를 잘 해드릴 수 있는가. 근데 이거를 도대체 이 사람이 근데 어떤 질병에 노출이 되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오늘 저랑 이 시간 하시다 보면 예측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컨설팅을 짱짱하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회사에서 그 손해율 높은 설계사도 대본 적이 있었어요. 왜? 너무 컨설팅을 잘한 거지. 그 고객이 그렇게 갑자기 8개월 만에 암의 진단을 받고, 뭐 1년 일주일 만에 또 진단을 받고, 납입 면제가 되고, 막 그런 사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런 제재도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제재를 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제 고객님들은 보험을 잘 가입했다는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잘 준비를 해놨더니 도움을 잘 받았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소개가 이루어져요. 병실 안에서 옆에 환자들, 환자 보호자님들, 그 다음에 심지어 그 고객님의 자녀분들, 소개가 어마무시하게 터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력을 알면 내 건강이 보인다. 볼게요. 자, 비만으로 엄청 고생을 하고 유명한 사람들 세 명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목이 짧고 붉고 어때요? 배가 많이 나왔죠.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누가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행히 오늘 제가 앉아서 강의를 하지만 예? 저도 점점 등치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이 3대가 비만으로 엄청 고생을 하다가 뭐 두 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 아직 한 분은 계시지만 여전히 등치가 그렇죠. 자,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가 고혈압과 비만을 앓았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신 사유가 김일성은 심한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장 쇼크가 발생했다라고 뉴스가 나왔고 17년 뒤인가는 또 김정일 아들이었죠. 중증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되었다라는 사유로 사망 뭐 발표가 됐었어요. 두 부자가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죠.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그 3대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이 되죠. 만약에 저는 이분 보험 컨설팅 하라고 하면 저는 진짜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근경색의 위험의 요소에는 고혈압과 비만, 당뇨, 이 3종 세트가 다 있는 분이다 하면 시간 속에서 언제 발병하냐 차이일 거예요. 여기에. 아까 지금 우리 지금 뭐 가족력에 대해서 유전이란 것도 얘기하고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나라에 과거에 조선왕조에도 당뇨 가족력을 갖고 있는 세종대왕은 우리 왜 그 경복궁이랑 가면은 앞에서 앞들 가는데도 자가용 가마를 이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한식조리사 그 자격증 딸 때 음식들을 보면 아, 진짜 잘 드셨던 것 같아요. 그게 다 궁중 음식을 또 하는 거거든요. 잘 드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우리가 만나는 많은 고객님들한테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거 상병을 여쭤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신 다음에 이제 질문지가 달라지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까 저같이, 저 포대기 아기였고 있던 아기 엄마였잖아요. 경력 단절녀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세일즈로 사업하기에 저보다 훨씬 더 경력이 뭐 많으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신인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가 신인분들이 처음 일을 시작하실 때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일을 시작하실 때 지인한테는 안 갈 거예요. 뭐 자존심 상해요. 뭐 민폐 끼치기 싫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그런 분들부터 좀 챙겨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실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보험 일을 시작했다고 하면 아마 주변에 이렇게 지인분들이, 부담 느끼잖아요. 사실. 얘가 이렇게 뭐 갑자기 보험회사 갔다고 연락이 오고 하면 거절하기도 참 그렇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쵸 맞아요 민님 거부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신인분들이 상처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중강의 처음 하면서 막 설레가지고 떨려서 막 격양된 음성으로 막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점점 좀 괜찮아지네요. 여러분들의 영업도 아마 그렇게 점점 괜찮아지고 다져지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영업 시작할 때 그렇게 상대방 이제 가까운 지인분들이나 부담을 느끼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거는 다 되어 있고 우리 애들 거나 하나 좀 봐줘봐 라고 하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그때 속으로 아싸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다 풀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의 보험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비싸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 거는 그냥 몇만 원 안 하고 싸니까 그냥 우리 애들 거나 좀 봐줘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가족력에 제가 이제 빚대물림보다 더 무서운 게 병대물림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에는 저는 부모님이 57년생, 58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보다 더 윗세대신 부모님들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말하는 성인병 질환, 뭐 암이나 혈관 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 노출이 되게 나이 들어서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뭐 50대, 60대 빠르신 분들 그렇게 오시고, 그런데 지금의 4, 50대, 그 다음에 저희보다 더 어린 제가 정말 요즘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90년대생들이거든요. 90년대생. 그리고 요즘에는 고등학교 고3 학생 그 교실 뒷문 열고 들어가서 아이들 혈압을 재면 3분의 1이 당장 혈압약을 먹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혈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대요. 그 정도로. 자, 근데 우리 애들 것만 한번 봐줘봐 라고 했는데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이 있으면 자녀가 발병할 확률이 30%,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뇨가 있다면 자녀한테 대물림 될 이 병이 20%. 그런데 요즘은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친가 쪽에 뭐 혈압, 당뇨 다 있고 뭐 외가 쪽으로도 막 혈압 다 갖고 계세요. 그럼 이런 부모님의 자녀인 저는 양쪽에서 다 받으면 50% 이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50% 이상이라고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시간 속에서 100%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부모님이 이제,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고혈압, 당뇨 약 드시는 분들 다 일상생활 하시고, 우리가 이 질병에 있어서 막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약 드시면서 뭐 할 거 다 하고 사시니까 불편한 거 없이. 그런데 얘들이 문제는, 나중에 합병증을 동반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시간 속에서. 그래서 제가 가족력 컨설팅을 해서 꼭 실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50대 어떤 여자분께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가 나는 집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부모님이나 뭐 친척들 나왔네. 중에도 혈압, 당뇨, 암 아무도 이거 없었는데, 아이가? 왜 나는 아닌데. 혈압, 당뇨가 어, 있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나하나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질문이 가족력은 없으니까, 가족력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렸죠. 조부모부터 할아버지, 즉 할아버지부터 나의 자녀들까지 총 4대 또는 사촌까지 포함을 해서 2명 이상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가족력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4대, 조부모님부터 나의 자녀까지 해서 4대, 사촌까지 포함해서 이 4대에 2명 이상이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시다 하면 그게 우리 집 가족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암도 마찬가지예요. 세브란스 연세 암센터에서 이 자료가 불과 진짜 10년 전 자료거든요. 제가 공유해드릴 영상, 그게 14년도 영상인데 지금 봐도 너무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자료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도 전체 암 환자 수가 10년 전보다 두 배가 증가했는데 가족이 암이 있는 분들의 또 암이 발병하는 환자 수가 네배가 증가했다라고 해요. 엄청 많죠. 그런데 저는 이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냐면, 가족력의 또 다른 주범은 식습관이라서요. 네, 식습관. 공감하시죠? 유전적인 거는 솔직히 5%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가족력 시트지에 실습을 하다가, 나는 가족력이 없는데 왜 내가 고혈압, 당뇨 나는 다 있냐. 그 본인의 생활 식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가족력이 이제 창시자가 되셨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다, 이해가 됐다 하면서 왜 본인의 식생활 습관이 본인 몸을 그렇게 어, 만들어 가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가족력의 또 다른 주범은 식생활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님 만나서 아까 제가 자꾸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그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금방 또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암 유전자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더 암이 발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족력이 있다라고, 유전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뭐 국이나 찌개가 꼭 있어야 식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다른 분들보다 염분 섭취가 더 많을 거고, 뜨거운 음식에 자극이 더 많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식사하시면 아빠가 이렇게 소파에 들어눕는 분들 계시죠. 그럼 어때요? 그 집 애기도 똑같이 따라서 들어눕고 그런 생활 습관을 같이 향유를 하죠. 그다음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장사하셨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러면 9시에 퇴근하고 오시면서 그때 당시에 막 처갓집 양념치킨, 뭐 멕시카나 뭐 이런 거, 막 이제 제 뭐 연식이 나오죠. 페리카나 막 이런 거 생겼을 때 그런 거 포장해서 이제 집에 오세요. 그러면 그거 같이 저녁 9시 반, 10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럼 저 그런 거 먹고 자란 습관이 왜 그런 거 먹으면 또 행복하잖아요. 그 시간에 먹으면. 그럼 저도 그게 좋은 경험인 줄 알고 저희 아이들한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준다면서 그런 음식을 그 시간에 먹이면서 키웠겠죠. 그래서 그 유전자도 유전자지만 잘못된 이런 식습관 때문에 더 가족력 질병에 대한 노출이 심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안젤리나 졸리는 보험회사에서 막 지금 앞으로도 뭐몇 년은 계속 또 울고 먹겠죠. 엄마와 이모 모두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심지어 안젤리나 졸리도 BRC의 유전자 검사했더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87%라고 해서 본인이 13% 걸리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 13%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절단했죠, 미리. 아예 다 절단하고 너무 예쁘게 새거 탑재했잖아요. 근데 이래서 저는, 유전적인 것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식생활 습관, 그 다음에 이분이 직업적으로 어떤 환경에 얼마 동안 노출이 되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분의 성격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니면 무던하신지,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 밤에 잠 잘 못 자는 분들 예민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한 성격의 성향까지도 컨설팅 할 때 다 여쭤봐요. 제 원래 이 강의의 꽃은 이 가족력 가계도로 실습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진짜 중요한 자료가 이제 뜹니다. 가족력 가계도 여기 보시면 가족력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5년, 10년, 20년 뒤 내 건강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만날 고객님들을 진짜 온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또 다 일일이 만들어서 쓰시려면 귀찮으실 테니까 제가 잘 만들어 놓은 이 시트지를 정성스럽게 후기를 길게 잘 써주신 분들한테 아낌없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지 말고 후에 나오는 프리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잘 보이세요?
가족력 가계도락에서 제가 처음에 보험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처음 썼던 거는 이보다도 한 2, 3년 전 거고요. 중간에 제가 가족력 강의를 하려고 하면서 썼던 내용들을 다시 옮겨 적어 봤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또 친절한 연보라가 또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빈 시트지를 쓸 때 작성 요령이 있어요. 저는 여자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기에 시트지에 보면 오른쪽에 지금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칸 있죠. 여자분 고객을 만났으면 이 빨강색에 쓰시라고 하고, 그 배우자는 옆에 파란색에 쓰시고, 참 디테일하죠? 내가 만난 고객님이 남자 고객님이시다 하면 그냥 파란색에 쓰시라고 하고, 배우자는 오른쪽 붉은색에 쓰시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는 아시겠지만 그분들의 이제 부모님을 쓰시면 돼요.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밑에, 아래는 그분들의 자녀분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거는 괜찮으니까 일단 우리 애들 것 좀 봐줘봐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이 하단에 아이들 거를 받으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나한테 그걸 의뢰한 이 젊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해서 먼저 질문이 들어가져야 돼요. 엄마 아빠도 근데 끼케야 30대, 40대예요. 젊죠? 아직 뭐 질병이 나오면 안 되는 나이지만 요즘에는 또 나오기도 하대.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 3, 40대 젊은 부모님을 알려면 이분도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로부터의 조부모님을 물어봐야 돼요. 나하고 상담할 이 엄마 아빠들의 부모님들. 그래서 그 제 상단에 부모님들을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모님들도 뭐 젊으시겠죠. 나이 많아야 뭐 50대 후반 뭐 6, 70대 되신 분들 계실 거고 80대 뭐 좀 있으실 거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조부모님까지도 여쭤봐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한 이 애기 엄마 아빠들의 조부모님까지 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기억하실 거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 대해서 작성을 할 때, 어머니, 그러니까 시의 할머니, 시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었거든요. 제가 결혼했을 때는. 근데 어머니랑 명절 음식 하고 하면서 어머니가 시집살이 하면서 그 시부모님의 투병했던 거, 그거를 막 푸념처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애들 아빠의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돌아가셨구나. 할머니는 치매에 오래 앓다가 돌아가셨구나. 근데 할머니가 아마 당뇨가 있으셨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자세히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 시트지에 보면 공란이 많잖아요.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요 공란이 많은 이 빈칸들에 요렇게 이런 빈칸들에 여기에 형제자매들을 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빈칸들에 반드시 형제자매들을 넣으셔야 돼요. 요렇게. 보이시죠? 왜? 지금 애기 엄마 아빠들은 아직 젊어. 3, 40대밖에 안 돼서 그런 질환이 안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형제들 중에서도 혹시나 뭐 다른 질환이 있는 분이 계시면 파악을 해서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모님들, 나랑 상담하고 있는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여쭤보실 때도 반드시, 왜냐면 나의 그 시부모님이나 나의 부모님들은 다행히 건강하신데, 부모님의 형제자매분들, 뭐 작은아빠, 큰아빠, 뭐 고모, 이모, 삼촌, 분들은 또 질환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조부모님까지 이렇게 상담이 들어가지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가족력으로 인해서 한 세대를 소개받는다고 했죠. 이거를 막상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다 보면 떠올라요. 제가 이 강의의 꽃은 여러분들이 시트지를 진짜 직접 작성을 해보시는 거거든요. 자, 이거 작성을 할 때 제가 제 PPT를 만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이름은 지웠어요. 아무리 제 가족이지만 이름까지 공개는, 이건 너무 다 까는 거다 싶어서 이름은 좀 지웠고요. 지금은 뭐 이 나이가 아니지만, 자, 작성을 하실 때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돌아가셨어도 그 돌아가신 분의 조남 석자는 써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작성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나이도 써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신 사유를 여쭤볼 때 조심스럽게 여쭤봐 주세요. 어려운 말씀이시겠지만, 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런 것도 좀 상세히 적어주세요 하면, 뭐, 중풍으로 돌아가셨다든지,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다든지, 이제 과거의 분들은 뭐, 원인 모르게 뭐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막 그런 사고로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거를 막 쓰게 돼요. 그리고 네, 작성을 하시면서도 뭐 저기 이때 뭐 41살의 남자가 딱히 나타날 증상은 없었겠죠. 근데 뭐 이 사람 뭐 계절적으로는 비염이 있었고 제가 혈압 의심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때만 해도 혈압이 의심이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고 하면 뒷목을 이렇게 잡는 걸 하더라고요. 본인도 모르게. 근데 본인의 생활 습관을 보면 술을 하죠, 담배 하죠. 뭐 직장 생활하니까 매 삼겹살에 뭐 그런 거 소주 한 잔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고기 좋아하고 이 매운 음식 좋아하고, 그다음에 항상 국이나 찌개가 있어야 식사를 하는 습관이에요. 자, 그리고 부모님을 볼게요. 이 배우자의 부모님을 가서 올라다 보면 아버님도 70세가 되면서부터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구남매의 장남이신데 70이 되셔서야 고혈압 약을 드셨어요. 근데 아버님은 뭐, 어, 저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담배 끊은 거. 담배 끊은 게 뭐예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어쨌든 맞아요. 고마워요. 금연. 어, 금연 하셨어요. 담배를 태우시다가 금연 하신 지가 요때가 한 20년 정도 되셨을 텐데 그전엔 젊었을 때부터 피우셨고 그러나 술을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애주가시고 술을 정말 사랑하시고 고기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희 친가에 이제 뭐 명절이랑 해서 모이면 막걸리를 막 짝으로 막뭐 20짝씩 이렇게 놓고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집안의 아들이 즐겁고 좋아했겠죠, 음주. 근데 아버님이 제가 구남매 중에 장남이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둘째 작은 아버지, 셋째 작은 아버님, 그 다음에 막내 작은 아버님도 다 당뇨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 형제분, 고모가 한 분이 계셨는데, 처음 시집 갔었을 때는 안 그러셨는데, 어느 날 그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갔더니, 네. 뇌졸중 와서 중풍이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의 부모님을 보면, 그러니까 애들 아빠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의 이제 좋아하시던 음식,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할머니가 당뇨가 있으셨겠구나라는 걸 유추를 했거든요. 왜냐면 본인 자녀들이 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의 어머니는 제가 결혼했을 때 당뇨 혈압이 다 있으셨고 이제 방광염이 생겨서 이제 그러한 치료를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의 식습관에 보면 본인은 당뇨가 있어서 나는 저혈당이 나면 안 돼. 이거를 굉장히 염두에 두시고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수시로 드세요. 수시로. 근데 요즘에 우리 뭐 건강 영상 같은 거 좀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가지고 공복을 유지하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이미 췌장이 망가져 당뇨 그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게 식습관을 갖고 오셨던 거예요. 본인의 그 직업적인 영향도 커요. 예전에 어머니가 미용실을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식사가 불규칙하죠. 그래서 드실 수 있을 때 탄수화물로 빨리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막 떡 같은 걸로 막 그렇게 하고 자주 많이 드세요. 그러니 당뇨 혈압이 생기셨겠죠? 근데 어머니의 그 애들 아빠의 그 외할머니는 또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여기 어머니도 형제가 6남매 많으세요. 다 딸부잣집이라서. 근데 여기도 첫째 이모님, 둘째 이모님 제가 기억하는 게 중풍에 치매가 있고 혈압이 있으셨어요. 자, 이제 좀 심각한 게 보이세요? 이런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 이런 가족력의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식습관을 갖고 있는 이 아들, 40대의 아들이 이러한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의심이지만 혈압이 시간 속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아까 제가 이거 풀이에 있다가 보여드릴 거예요. 작성하는 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예요. 오른쪽에 저 보면 저도 이때 30대인데도 뭐 아토피에 비염에 뭐 관절 안 좋고 혈압
혈압이 이때는 낮았네요. 지금 살찌고 나서는 어지럽지 않아서 좋아요. 근데 그거 좋은 거 빼고는 없지만 저의 식습관 또한 좋지 않죠. 고기 위주에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 같은 거 뭐 빵 이런 거 엄청 사랑합니다, 진짜. 어, 그리고 저도 식사가 불규칙하고 뭐 매운 거 짜게는 안 먹어도 매운 거를 참 좋아했었어요. 네, 저의 이러한 식습관이 나쁜 이유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멕시칸 뭐 처갓집 양념치킨 뭐 이런 거 잘 먹고 살았다고요. 자, 근데 저희 아빠가 육남매 중에 저희 아빠가 둘째신데요. 저희 아빠도 이미 20대 후반에 30대 정도 됐을 때 당뇨가 이미 진단이 됐었어요. 그 옛날에.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당뇨가 진단이 돼서 근데 저희 아빠는 그나마 저희 엄마가 진짜 지극정성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육남매 중에 가장 사람같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21년도, 그러니까 4년 됐네요. 4년 전에 뇌경색이 오고 2년이 채 안 돼서 2년에서 3개월 남겨놓고 두 번째 뇌경색이 오면서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고 2년도 채 못 돼가지고 CDR 이전까지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요. 근데 저희 아빠 식생활 습관 보면 정말 짜게 드시고 고기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 진짜 사랑하시고요. 입이 쉬질 않았어요, 저희 아빠. 수시로 드시고. 그리고 아빠는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게 뭐 주 5회 걷기지만 제가 아빠 그거는 운동이 아니야. 그건 산보지 산보. 하루에 땀나게 30분 이상 내가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고객님들한테도 이거 작성하실 때 꼭 그렇게 여쭤보세요. 정기적인 운동 여부에는 땀이 나도록 주기적으로 주 5회 이상, 30분 이상, 주 30분, 31번 운동하실 때 30분 이상 주에 몇 번 운동을 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식사 이런 거 이제 식습관을 여쭤보실 때도 고기 뭐 육식이나 뭐 채소류를 더 좋아하시는지 좀 싱겁게 드시는지 짜게 드시는지 골고루 잘 드시는지 아니면 국이나 찌개가 꼭 있어야 식사를 하시는지 밀가루 음식을 드시는지 아니면 탄산음료 같은 거를 자주 접하시는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빠 제가 육남매 중에 둘째라겠는데 큰형 이미 당뇨에 중풍으로 10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고 아빠 밑에 동생도 당뇨로 당뇨발해서 무릎 아래까지 절단하고 휠체어 타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여자 형제 고모 하나 있는데 고모도 그렇게 본인의 부모님 엄마 아빠가 당뇨로 저희 여기 보면 친할머니가 당뇨로 인해서 제가 당뇨 혈압이 무서운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당뇨 혈압이 무서운 거는 시간 속에서 합병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육남매들한테 당뇨 합병증을 진짜 버라이어티하게 다 보여주고 가셨거든요. 저는 충남에 살아요. 충남 저 여기 지금 천안 아산인데요. 저희 어렸을 때 저 중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순천향대학교 가서 개눈 박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옛날에. 그게 뭐냐면 당뇨로 인한 어, 망막변증, 그게 실명이 되셔가지고 의안에 심은 거예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희 아빠도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시작이 돼서 레이저 치료를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실명이 될 때까지 가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병원들이 워낙 가까이 있고 너무 좋은 의료기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명이 될 때까지 놔두지를 않는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만 해도 당뇨로 인해서 실명이 돼서 안구적출해서 의안에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최종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딸 하나 있는 저희 고모가 나는 정말 엄마처럼 자식들한테 고생 안 시킬 거야 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고모는 세 번의 암이 와버려. 세 번의 암이. 세 번의 암이 오고 끝내는 지금 당뇨 약 드시거든요.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안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시간 속에서 좀 빨리 오냐, 늦게 오냐. 그리고 저희 이제 뭐, 넷째 작은 아빠, 다섯째는 이미 당뇨래서 정말 젊고 건강하고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고 멋있었던 작은 아빠가 당뇨가 와서 당뇨 관리가 안 되니까 형제들 중에 49살에 제일 먼저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막내 작은 아빠는 저랑 띠동갑이셨는데 지금 돌아가신 지 한 지금 한 4년 됐나 봐요. 4, 5년 되신 것 같아요.
젊죠. 60도 채 안 돼서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65세 안 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당뇨로 인해서 신장 투석 하시다가, 끝내는 또 엄지발가락도 절단을 하고, 그런 합병증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할아버지는 후두암으로 돌아가시고 워낙 담배를 많이 태우셔서 제가 할아버지는 막 그 속 내장기관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런 기침을 하셨던 게 어렸을 때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딸이죠, 저는. 지금 친가만 봐도 이렇죠. 네, 그렇다고 뭐 외가는 뭐 친가에 비하면 그래도 아직은 양호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래도 진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편이셔서 아직 뭐 약 드시거나 하는 건 없지만 엄마의 형제자매, 제가 그래서 형제자매를 꼭 여쭤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님들의 부모님은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지만 그 부모님들의 형제자매 분들한테는 질환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저희 엄마는 사남매 중에 저희 엄마가 제일 큰 딸인데 두 남동생들은 이미 혈압약을 50대 때부터 드시고 계시고요. 여동생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끝내 당뇨 이모도 안 하고 싶다고 했지만 피해갈 수 없이 당뇨 진단을 받고 근데 이모는 저 40대 때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갑상선 암은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풀이 과정에 제가 좀 보완을 했는데 그런데 제 여동생 저는 아직 그런 건 없었지만 제 저보다 2살 차이 나는 제 여동생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을 받고 신지로이드 약을 먹고 있는 지 오래됐어요. 근데 제 동생도 식습관을 보면 뭐 별반 다를 거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애들 거 하나 봐줘봐 해서 이 아이들 거를 컨설팅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한테 문의를 줬던 이 젊은 애기 엄마, 아빠들을 물어봐야 됐어요. 이 젊은 애기 엄마, 아빠들도 아직은 너무 젊기 때문에 본인들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의 부모님을 여쭤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왜 가족력 컨설팅이 진짜 무섭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를 지금 다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 딸들도, 얘들 뭐 먹는 거 똑같겠죠. 엄마, 아빠가 왜 그런 거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거 먹였겠죠. 먹이면 키우겠죠. 그리고 비염, 아토피, 다 똑같죠. 비염, 아토피, 비염, 아토피. 그리고 제 아까 포대기 애기였고 있던 애가 이 폐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태어난 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정말 오늘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도숙증 치료를 저는 정말 몰랐을 때 아이한테 했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고객님들 보면 자녀분들한테 성도숙증 치료를 권하는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고 그렇게 치료하고 계신 고객님들 자녀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발 아이들 먹는 거 좀 건강식으로 좀 챙겨주고 아이들 줄넘기라도 뛰게 해주고 그렇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호르몬제 맞히지 말고. 제가 진짜 발등 찍는 엄마거든요. 저희 큰딸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엄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력 강의할 때마다 매월 많은 분들 앞에서 그 말씀을 꼭 드려요. 성도숙증 치료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 하면 말리셔라. 아이들 건강식으로 식단 좀 바꿔주시고 하셔라. 제가 여러분들 작성하는 거 설명드리다가 아까 그 전체 화면에서 말씀을 드려 잘 안 보이셨을 것 같은데 죄송하네요. 이렇게 다 친절하게 또 준비를 해놓고선 그 큰 화면에 잘 안 보이는 데서 막 열심히 설명을 했네요. 지금 아까 제가 여지껏 설명드려 왔던 게 이거를 좀 자세히 보시라고 어, 따로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객님들 만나면 이 시트지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 자녀들 것까지.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제 제가 뭐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제가 가족력을 작성을 잘 하시도록 쓰실 때 질문을 하면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풀이 과정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작성했던 걸 가지고 요령이 있어요. 이거 작성할 때 빨강색 이거 뭐라고 해요? 오늘 왜 이렇게 단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그냥 빨간색 우리 플러스펜이라고 하나? 이 있잖아요. 그 빨간색 좀 가는 펜으로 네임펜은 맞아요. 김지아님 네임펜은 요때 쓰시는 거 이때. 요거 마지막 질병 확정 지어줄 때
이때 네임펜을 쓰시고요. 요렇게 제가 체크하면서 쓰는 펜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 얇은 펜으로 쓰시면 돼요. 왜 옛날 선생님들이 쓰는 펜 있잖아요. 그 플러스 펜,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카메라 되죠? 이런 펜? 안 보이네. 역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수성펜도 좋고요. 예, 얇은 펜으로 고객님들한테 왜 얇은 펜으로 좀 하라고 하냐면 더 강조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이제 작성을 했을 때, 이분 걸렸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아까 우리가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이면 30%의 확률로 내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쵸?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뇨가 있다면 20%의 확률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했고. 근데 저희 애들 아빠는 어때요? 신랑은? 양가의 고혈압이 다 했으니까 30%일까요? 저는 더군다나 이 양반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네. 식습관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빨강색으로 표시해가면서 이 풀이 과정을 제가 이제 풀이집을 후기를 잘 써주시는 분들한테 제 강의 영상 요거 다 공유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한눈에 봐도 이렇게 막 빨강색으로 뭔가를 작성을 하면서 고객님하고 상담하다 보면 고객님이 여기서 눈을 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고 하면 정신 없겠죠. 정신 없겠지.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공개해 드릴 거예요. 여기다가 어머 나 이거 퀴즈 내려고 했는데 답을 다 보여드리고 있네요. 이렇게 1차 질병, 이 1차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2차 합병증들이 위험한 건데, 이 2차 합병증들이 우리가 준비해 주는 게 이거죠. 근데 물론 요즘에는 보험사마다 이 1차 질병의 진단을 받더라도 진단금이 나올 수 있는 거 최대 대기, 요즘에 최근에 핫했잖아요. 뭐 1,000만 원씩 나오다가 지금 500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이번 주까지가 끝이라고 하죠. 이제 1차 질병이 솔직히 얘들 때문에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거 솔직히 아니잖아요. 보험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을 한다면 보험으로 뭐 로또 받을 것도 아니고. 네, 이러한 1차 질병들이 2차 합병증을 가져오는데 이것들이 위험한 이유는 치료비도 많이 들고, 오래 투병해야 되고,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이러한 질병, 여기 보이시죠? 이거 쓰다 보니까, 저 원래 여기다 파란색 네임펜으로 쓰거든요. 파란색 네임펜. 네, 검정색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검정색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컨설팅 하실 때는 반드시 파란색 네임펜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해답지. 좀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보면서 이게 화법이에요, 여기. 지금 이분의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셨다고 하면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여쭤보셔야 돼요. 고객님, 뇌졸중은 막히는 뇌경색과 터지는 뇌출혈 이 두 가지를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아버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을까요? 갑자기 쓰러졌으면 뭐 뇌출혈이 와가지고 그러셨겠죠? 아니면 중풍 같은 걸로 오래 고생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뇌경색이었으니까 중풍이니까 오래 간병을 했을 거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보면, 고객님들이 자기 어려웠던 막 그 간병 생활, 그 썰을 막 푸세요. 막 그런 거 풀면서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메모하시고 그럼 거기에서 내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체크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막 또 풀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당뇨 부모 중에 한 분 있으면 뭐 20%, 30%.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분은 아직 질환은 없죠. 근데 형이 2살 위에 형은 당뇨가 있네요. 동생은 아직 없지만. 그래서 형제는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죠.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같은 식생활 습관을 향유하면서 컸을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이 사람이 뭐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뭐 이러한 직업적인 특성 또는 자기의 살아온 환경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러한 나쁜 것들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 그랬어요? 형이 당뇨가 왔으니까 당뇨 진단 다음 차례는 이제 본인이라고 했죠.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겠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 당신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봤죠. 가족력은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님도 그러하듯이 아버님의 이런 당뇨 집안, 어머님의 고혈압 집안, 또 어머니 여기 또 어머니도 고혈압 당뇨가 또 있잖아요. 이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 보험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처음에 내 거는 괜찮아. 우리 애들 거나 좀 봐줘봐. 이 애들 거만 이렇게 봐지게 될까요? 그쵸.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로, 뭐 3만 원, 5만 원 정도 생각했던 그 보험이 이 한 세대를 컨설팅을 하시면서 금액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아까 제가 빈란에, 공란에 형제자매들 썼잖아요. 그러면 그 이모들 생각 안 날까요? 이 어머니한테 저를 안 보낼까요? 저희 친정 엄마한테 좀 한번 가봐 주세요. 저희 시어머니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어머니 가다 보면 시어머니 형제자매들도 얘기 듣죠. 그럼 시어머니가 또 누구를 소개해요? 우리 동생도 좀 한번 봐줘봐요. 이렇게 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이분의 아버님이 심장질환과 치매를 앓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심장질환도 우리가 여쭤보는 거예요. 심장질환의 대표 질환이 심근경색과 협심증, 뭐 신부전이 있는데 혹시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라고 하면은 뭐, 막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느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 막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또 캐치를 하셔야 돼. 왜? 이 사람 혈압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으면 또 그 힘듦을 또 이해를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세요. 치매면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저희 엄마 진짜 힘들거든요. 예, 옆에 간병하는 가족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치매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신지 알고 계시냐. 가족들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근데 치매는 참 무섭고 힘든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력도 매우 심하니까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매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음? 치매 피해갈 수 없고 돈이 많이 들고 오래 투병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준비해야 돼요? 근데 본부장님 저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얼른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더 오버돼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일단 이분의 부모님을 보면 네, 네.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고혈압 당뇨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언니가 이미 이분도 고혈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는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고 아버님의 이러한 질환 또 어머님의 고혈압 당뇨 질환 자 여기 지금 되게 디테일한 거 보이십니까? 이 화살표가 점선으로 되어 있죠. 진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왜 점선으로 표현했을까요? 댓글에 한번 달아봐 주세요. 이분은 선물 드려야겠는데 왜 그럴까요? 여기는 지금 다 제가 붉은 실선으로 했는데 자녀한테 가는 거. 김진용 해강 지점의 김진용 님. 맞아요. 여러분 예측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에 가서는 또 실선으로 했죠. 이게 여러분들이 상담하시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이 나타날 리가 없죠. 이분도 혈압이 40대에 빨리 오긴 했지만 그 전에 20대, 30대 때 혈압 예상을 했을까요? 아니었잖아. 이 아이들 이제 8살, 10살인 애들한테 고혈압 진단가 된다고 막 해버리면 기분 나쁘잖아. 상담받는 내 고객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경실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측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들도 추후에, 왜? 이런 조부모님과 이런 부모님과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먹는 게 어때요? 더 안 좋죠. 이 절 40대에 이 부모 세대보다 요즘 아이들 먹는 게 더 나쁘죠. 아이들은 참 행복해 하지만 그러한 음식들로 인해서 또 요즘에 애들이 뭐 옛날처럼 막 뛰어노나요? 그런 것도 많이 없잖아요. 활동량도. 그래서 그러한 식생활 습관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환경 오염의 노출이 저희 세대들보다도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빨리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고객님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고고당죽동은 뭐를 표현한 걸까요? 아까 우리 이미 다 답이 나와버렸어요. 1차 질병. 1차 질병 여러분들. 고고당죽동 이거 입에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담하실 때 고고당죽동이라고 고객님한테 한번 질문을 현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고객님, 이렇게 1차 질병에 제가 고고당죽동이라고 막 표현을 하는데요. 고고당 뭔지 아세요? 하면 고혈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고객님하고 네, 맞습니다. 1차 질병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네. 앨리스, 네, 미경님 진짜 정확하게 잘 아시네요. 죽상경화, 동맥경화 하면 대부분 고객님들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잘 아세요. 잘 아시는데 죽상경화, 그래, 동맥경화도 뭐 건강 프로그램 이런 거 돌리다 보면 들어본 것 같은데 죽상경화가 뭔지를 또 모르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 뇌경색 진단 받았을 때 죽상경화로 인한 요 코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한테 이거를 쉽게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 고객님 혈관에 우리 피가 깨끗하게 잘 원활하게 가야 되는데 죽 어때요? 우리 먹는 죽. 이렇게 떠보면 걸쭉하죠? 그 내 피가 그렇게 끈적끈적 걸쭉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고객님들이 쉽게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 그 걸쭉해진 피들이 혈관이 딱딱해지고 또 다른 슬러지들이 끼면서 그래서 뭐가 생겨요? 시간 속에서 이러한 2차 합병증들이 생기는 겁니다. 뇌에 가서 말썽을 일으키면 뇌경색 뇌출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 뭐 꽈리 틀어지는 뭐 뇌혈관 질환 이야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좀 더 진행이 이렇게 심장에 가서 이 애들이 심장에 가는 관을 점점 좁히다 보면 협심증 그게 어느 날 막혀가지고 더 이상 심장 근육에 피가 못 가가지고 뭐 세 가지 효소가 나오게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다 피해가고 싶고 절대 걸리고 싶지 않은 치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가면요. 이게 아까 제가 이것들을 지금 요렇게 푼 거예요. 고객님 앞에 가서. 그리고 여기다 파란색 네임펜으로 작성을 하라는 게, 그래서 고객님 이러한 1차 질병이 위험한 이유는 2차 합병증들을 갖고 오고, 이러한 2차 합병증들이 왜 무섭냐면, 만약에 고객님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 혹시 주변에서 보셨나요? 이분들 그래도 요즘에는 누구나 다 손에 핸드폰을 갖고 있고 가까이에서 다 119를 불러주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저는 이 혈관 질환을 응급 질환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쓰는 이 말씀들이 현장에서 고객님들하고 직접 다 쓰는 화법들이거든요. 왜 응급 질환이에요? 왜 응급 질환일까요? 대부분 이 혈관 질환은 구급차 119 타고요. 응급실로 들어가요. 어느 날 갑자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갑자기 뭐 팔다리 힘이 빠졌다든지 말이 어눌해졌다든지. 그렇죠. 밍님, 훌륭하십니다. 갑자기 발생해요. 갑자기 발생해서 저는 이거를 다 119 타고 응급실로 가고 정말 병원에 정문으로 들어가셔서 검사하시고 발견하신 분들은 진짜 행운이죠. 빨리 조기에 발견이 됐을 거니까. 네, 지금 현미양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타임. 이 수술도 골든타임 안에 내가 시술이나 수술을 잘 받았으면 이런 뇌사나 장애가 발생할까요? 요즘에는 그래도 골든타임을 참 잘 지키지만 때로는 내 고객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뇌사나 장애가 발생을 하면 어때요? 지금 우리 다 설계사님들 계시는 방이죠, 우리.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어, 그냥 빨리 사망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고객님의 그 가족분들한테는 좀 덜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요양을 하신다. 이게 힘든 거죠. 저희 아빠도 치매 간병을 하고 있는 지가 지금 4년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 멀쩡하시단 말이에요. 이제 본인 발로 걷기도 하시고. 그러나, 네, 맞아요. 사망 또는 후유장애 때문에 위험한 건데, 이 평균 생존을 10년으로 봐요. 치매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젠 이 기간도 좀 더 길어지겠죠. 왜냐하면 의학기술이 너무 좋아지고 드시는 약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유병된 상태로 더 오래 사시겠죠. 그러면 뭐가 늘어날까요? 저는 이 간병비요. 저는 이게 지금 저희 현실이라서 지금 저희는 시골이라서 간병비가 아직은 15만 원에 부를 수 있거든요. 간병사를. 그런데 작년 추석에 춘천에 계신 어머니가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간병사를 부르는데 20만 원이었는데 어머니가 체구가 크시니까 등치가 있으니까 만 원이 추가가 되고 어머니 기저귀 간다고 힘들다고 그 여사님이 이제 간병사분이 만 원을 더 요청하셔서 하루에 22만 원씩의 간병비를 쓰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 시골이니까 저희 아빠가 15만 원에 쓸 수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근데 15만 원씩 한 달 30일이면 450이고요. 그냥 물가 하나도 안 오르고 이 15만 원씩만 그냥 10년 계산만 해도요. 5억 4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님들이 현금으로 5억 4천 마련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그 저는 간병비 보험 뭐 간병인 지원이 비싸나 뭐 간병인 사용일당이 비싸나 저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제발 준비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님들 이렇게 1차 질병이 있는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만나면 반드시 저는 간병인 보험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현실이거든요. 자, 이러한 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질병 뭐 보장들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은 요즘엔 순환계 또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반드시 여력이 된다면, 그리고 이분이 간편심사보험으로 가입할 유병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요즘에는 또 질병 받아주긴 하죠. 후유장애 진단비 꼭 준비해 주시고, 장기요양 진단 지원금이나 뭐 요즘에 치매 진단비, 간병비를 제가 서비스나 시설 갈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또 요즘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님들, DB로 만나든 소개로 만났든 내가 만난 고객님들의 증권 분석을 하신다고 했을 때, 아, 고객님, 뇌출혈 뭐 급성심근경색밖에 없는데 요즘에는 뭐 뇌혈관 뭐 협심증이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들어가야 돼.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분들의 만난 분들의 가족력, 위험 분석 다 세세히 물어보시고 고객님이 이러한 걸 느껴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이런 게 없어서 아, 난 이게 준비가 돼야겠구나라는 걸 느끼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고객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제 것 좀 다시 봐주세요. 해주세요라는 말씀을 하시겠죠. 저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은 솔직히 치료의 방법을 내가 돈이 좀 마련되어 있으면 선택하실 수 있죠. 우리가 또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님들한테.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식습관이 맵게 드시고, 국물 요리 드시고, 술 먹고, 우리 남편 건가? 술, 담배를 하네요. 그쵸? 그런데 이분의 아버님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대장암의 가장 큰 원인이 첫 번째 가족력이고 식습관이에요. 어머니도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네요. 근데 어머니의 식습관을 아들이 그대로 가져왔네요. 그쵸? 부모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암에 걸려 있으면 자녀가 받아올 확률이 가족력이 있다면 4.3배예요. 4배가 많아요. 가족력이 하나도 없는 분보다는. 그리고 형은 이미 대장용종도 뗐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남자 가족력 중 가장 심한 암은 대장암입니다. 아버지가 대장암일 경우 자녀분들은 남들보다 젊을 때부터 주기도 1년 단위로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사 의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는 거죠, 이분한테도. 주기적으로 꼭 대장 내시경 검사 좀 하셔라. 그리고 검사도 좋지만 나의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니까 이렇게 식습관 어때요? 지금 뭐 맵게 국물 요리도 이렇게 고기에 술, 담배 하시는 거 이런 것도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도 이미 대장 용종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본인도 신경을 좀 쓰세요. 나한테 보험 가입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본인 걱정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자분 볼게요. 여자분은 이미 이제 자궁 근종이 있어요. 40대인데. 아버지가 위암이셨고 어머니가 유방암이래요. 근데 식습관은 또 이래요. 그쵸? 그리고 제가 여기 그래요. 위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가족력이고 또 이러한 식습관이에요. 특히나 한국 사람이 요즘엔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우리나라 그 음식 문화가 개별 각자 이렇게 덜어서 드시는 걸로 또 많이 바뀌기도 하고 식당에서도 그렇게 의뢰이 그렇게 드시는 걸로 알고 헬리코박터균 검사해가지고 나온 분들 많아요. 근데 위암은 옛날에 우리가 국이나 찌개 막 같이 퍼먹던 그 한국 음식 문화 그거에서 위암이 이제 가족력이 많기도 하고 했었지만 저는 아까 가족력은 5%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의 이런 식습관, 그쵸? 식사하시고 바로 눕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다 역류성 식도염 진단받아 오셨던 분들의 하시는 말씀이 막 심장이 뜨겁고 막 가슴이 뜨겁고 해서 심장 이상 있는 줄 알고 가셨는데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주무시기 직전에까지 막 드시다가 누워서 자니까 식도염증이 생기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염증 발현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세포가 변이를 일으키면 뭐 위암 가는 거죠. 자, 오빠도 보니까 위궤양이 있네요, 이미. 그쵸. 그래서 이러한 식습관들. 그리고 모녀 간의 유방암은 가족력이 매우 심하니까 유전자 검사를 꼭 해보셔라 라는 얘기를 이 여자분한테 해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호르몬 영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방암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죠. 확실히 진짜 엄마가 유방암이셨으면 따님분은 위험률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가 되면 한 번만 진행할 수도 있는 수술도 두세 번 이상 할 수 있고 항암 치료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치료 비용이 재발이나 전이 되지 않는 암보다는 치료 비용이 두세 배 증가하게 되니까 요즘에 우리 이걸 뭘로 풀어줘요? 옛날에는 암 수술비 막 한 번 또는 뭐 잘 받아야 두 번, 세 번 받지만 수술비가 두 번, 세 번째부터는 금액이 확 줄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가요? 수술할 때마다 나올 수 있고 항암, 방사선 치료하거나
그다음에 뭐 치료해요? 약물 치료하는 거. 지금은 정말 이 암 주요 치료비 해서 요즘엔 특약들이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분들한테 쓰시고 재발과 전이가 가장 많은 암을 대, 위, 폐, 유, 간 이렇게 저는 예전에 시민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했냐면 태양의 후예 기억나시나요? 태양의 후예 잘생긴 그 송중기가 유대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우스갯소리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저희 신인분들한테 풀어드린 이야기예요. 유대이가 군대에서 먹을 게 없어서 폐유를 먹었더니 간이 썩었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인분들이 한번 깔깔깔 웃더니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 대이피유간이라는 이 암의 명칭을 안 잊어먹더라고요. 재발과 전이가 가장 많은 암이 대장암, 위암, 폐암, 유방암, 간암인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님들의 가족력을 작성을 했는데 이 대유피유간에 해당하는 암이 있으셨다 하면 한 번 더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암 치료력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컨설팅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분들. 그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재발될까봐, 전이될까봐 무서워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 간편심사보험, 유병자보험에 얼마든지 준비해드릴 수 있는 보험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저는 권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좀 빨리 할게요. 진단비, 여러분들 대부분 고객님들 만나면 진단비 2천, 3천, 5천 막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 그거 다 누가 해갖고 온 거예요? 설계사가 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객님들 그러죠. 몰라요. 그냥 설계사가 해왔고 알아서 잘 해왔겠거니. 믿고 했어요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담지를 쓰시면서 진단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암을 집중 치료하는 기간을 보통 2년이라고 하고 이때는 일 못하고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때 그렇게 질문해요. 고객님이 저한테 연봉을 오픈하실 수 없다면 고객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객님이 연봉 곱하기 2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정도가 있으세요? 그게 지금 고객님이 암 진단비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게 확인되시나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럼 저 이제 그때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고객님이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가장이 월 한 달에 300만 원 번다고 보면 이 가장이 암에 걸려서 2년 동안 집중치료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7,200만 원은 암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소득 상실이 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소득 상실이 되는 비용을 생각을 하겠죠, 본인 머리로는. 그 다음에 항암 치료나 요즘에 너무 좋은 신의료 기술로 로봇 수술을 하거나 했으면, 뭐, 아유, 실비 있으면 다 되죠. 뭐, 요즘엔 나라에서 다 해줘서 내 돈 얼마 안 낸다는데, 근데 우리가 그건 비급여로 얼마든지 비급여 치료한다고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고객님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 집이 버겁게 어쨌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돈을 하나도 못 벌어오면서 나는 치료를 계속 해야 돼. 암 걸렸다고 애기 학원비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 관리비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암 걸리면 내가 그 전에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막 할인하는 거 먹다가도 암 진단받고 암 치료 투병하면서 내가 식생활 개선하고 때는 자연식 먹고 싶잖아요. 뭐 한살림이나 자연드림 이런 유기농 제품 먹고 싶잖아요. 안 먹던 그 건강식품도 드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300만 원 벌어오던 사람이 하던 생활 습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이 진단비의 크기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가시면 고객님이 머릿속에 계산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3천만 원 진단비 해와서 이게 암보험이 얼마인데 이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선택지를 고객님이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 가족력 시트지 한 장으로 잘 풀어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고객님들을 도와주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고 선을 행한 사람의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따른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님들의 이왕이면 고객님들이 헛돈 쓰지 않게 잘 컨설팅 받으실 수 있게 저는 이 가족력이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님들을 가정에 참 잘 안전하게 보장 자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반드시 경사가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가 지금 15분이나 오버됐어요. 그쵸?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나가셨는지. 긴 강의
두서없지만, 부족하지만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어, 후기 남겨주신 분들한테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도움이 되셨던 자료들 아낌없이 다 드릴 테니까 현장에서 제발 잘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가정들 도와주시는 설계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세일즈로 사업하기 채팅방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운영자님한테 해주시면 제가 답변 또 드려볼게요. 자, 제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 이거 끌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